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지난 40회 고후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에 이어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2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할 때에도 질문을 2번씩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드물게는 그럴듯한 답을 1, 2, 3번에 배치하여 선택을 유인하고 정답을 4, 5번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나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36번에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관련 문제는 매회 6번 이상 출제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문제 풀이의 핵심은 어느 쪽이 건강한지 어느 쪽이 불편한지를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지문 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입안 건강한 쪽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2번 쿠션으로 마비된 쪽 즉 왼쪽을 상체를 지지해 줍니다. 3번 건강한 쪽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식사 후에는 마비된 쪽 즉 왼쪽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37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37번에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경관영양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을 합니다.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을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38번에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독기의 기본 원칙으로 정확한 약물이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어야 하고 투약 후에는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문 1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시에는 큰 알약이라도 임의로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먹어야 합니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준다는 것은 임의로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39번에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은 2번 튜브에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연고 투여는 아래 눈꺼풀 항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 눈 안쪽에서 눈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지문 1번 안연고 투여는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솜으로 닦아내어 버립니다. 4번 투여 부위 즉 결막낭에 튜브를 놓고 연고를 짜서 넣어줍니다. 5번 하부 결막낭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줍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삿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3.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에서 수액에서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삿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40번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에서 수액에서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사 주입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의 문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거나 벗길 때의 기준을 입마와 벗근을 암기하시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입마와 벗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문 1번 정맥 주사의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합니다. 2번 주삿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문지르지 않습니다. 4번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주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41번입니다.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41번에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은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일으켜 돌려 앉힙니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앉힙니다. 3번 건강한 쪽, 즉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힙니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즉 왼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 내지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랫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42번에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2번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도울 때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은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합니다. 3번 변기는 항문 중앙에 오게 합니다. 4번 바지를 내리기 전에 허리 아랫부분을 가려줍니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떼어줍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둔부를 들게 하고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43번입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43번에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됩니다.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2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합니다. 3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변이를 자극합니다. 3번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합니다. 다음 44번입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44번에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는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은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45번입니다. 위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45번에 위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 도뇨관의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의 일상적인 상황으로 요양보호사가 대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46번에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의치는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변형을 막습니다. 2번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부터 천천히 뺍니다. 3번 윗니를 끼울 때에는 엄지와 금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웁니다. 4번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의치를 맞추어 보관을 합니다. 4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기막이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47번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에는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덮습니다. 3번 양쪽 귀를 기막이 솜으로 막습니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어깨 밑까지 깝니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쌉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48번에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지문 1번 발을 씻길 때는 발끝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씻깁니다. 3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보습을 고려한 클렌지나 비누로 선택합니다.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일자로 잘라줍니다. 49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 안은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 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49번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은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세수 돕기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혈액순환 촉진과 청결 유지,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문 1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도울 때는 코 안은 물로 닦습니다. 2번 눈은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습니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5번 얼굴은 눈, 코,
뺨, 이마, 목 순으로 닦아줍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0번에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은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에서 목욕시킬 때는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5번 옆으로 눕혀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줍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51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고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2번 대상자와 최대한 몸 가까이에 두고 들어 올립니다. 4번 방향 전환 시에는 발을 움직여서 몸통을 돌립니다. 5번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다리를 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다음 52번입니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및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제시문을 보시고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52번에)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제시된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기 위해 제시된 순서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및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맞는 정렬의 순서는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활용 가능한 잔존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먼저 침대 위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높여져 있는 침대 머리 쪽을 낮추어야 하므로 나압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나압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가 마주보고 선다 등의
제시문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나번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침대를 수평으로 한 뒤에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에 지장을 주는 베개를 미리 옮깁니다. 랍은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입니다. 또한 지문에서는 제시문 마하번이 공통적으로 제일 나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시문 중 가, 다 번을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질문에서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이므로 가, 다 번 중에서는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된 가번이 나중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 라, 다, 가, 마 순서가 맞습니다. 53번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제시문을 보시고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53번에)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제시문 가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순서의 정렬은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관련 문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의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문제는 휠체어를 가져와서 배치하고 잠금장치를 잠그는 것이 맞습니다.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휠체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가져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나번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가 제일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은 가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의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침대로 가기 위해 대상자의 발이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라번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입니다. 그 다음은 잔존 능력이 있는 왼손으로 침대에 지지해야 합니다. 답은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목표는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이 목표이므로 침대로 옮긴다가 들어있는 마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가 제일 나중에 와야 하고 이미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나, 가, 라, 다, 마가 순서가 맞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지팡이 왼발, 오른발을 두고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이나 버스 등에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의 기준은 오를 때에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건강한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따라갑니다. 내릴 때에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마비된 다리, 끝으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고 있다가 옮기는 순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보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지팡이가 먼저 내려오고 마비된 다리 왼쪽 발이 다음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오른발이 내려오는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순서가 맞습니다. 55번입니다.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 A와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 B는 왼쪽 팔과 왼쪽 손목,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목을 가지고 어깨에 걸치는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대상자 신체 부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5번에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1번 왼쪽 팔과 왼쪽 손목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1인이 부축하여 이송할 때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팔을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을 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6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5번 간이변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복지용구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방석, 자세 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모두 10종이며 지문 1번은 전동 침대이고 2번은 배회 감지기며 3번은 목욕 리프터, 4번은 휠체어로서 모두 대여 품목입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57번에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비뇨기계의 대표적인 요로 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여러 개의 미생물이 침입하여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뇨기계 감염 예방이거나 발생 우려가 낮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에 하나의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58번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실내 소화기 위치를 정해두고 사용법을 익힙니다. 3번 세탁물은 전열기구 위에 늘지 않습니다. 4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두는 것은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합니다. 5번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습니다. 59번입니다. 전기 코드를 빼든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9번에 전기 코드를 잡은 채로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는 2번 전류를 차단한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재감전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시선 씻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거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60번에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가 옳습니다. 지문 1번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합니다. 2번 시선 씻기는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3번 거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가 아닌 스펀지형 수세미보다 거물형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5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친구류 A와 선택시 고려할 사항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61번에 친구류 A와 선택시 고려할 사항 B로 옳게 연결한 것은 3번 베개와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불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택합니다. 2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택합니다. 4번 시트는 풀을 먹이지 않고 재봉선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을 택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62번에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3번 대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치 않고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합니다. 2번 물품 구매 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4번 업무 대행 시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 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63번에 치매 대상자가 제시된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의 행동을 할 때 대처는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로서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친구, 덥거나 추운 방, 요통, 위통, 질병 등이 있을 때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려 온 요양보호사예요. 64번에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제시문과 같이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와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로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와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5번입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65번에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가 옳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수저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식사 돕기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 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66번에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는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의 돕기 기본 원칙은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67번에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는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와서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68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심, 망각, 환각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침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침해 대상자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미흡하고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9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 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69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는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망상, 환각 돕기의 기본 원칙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70번에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는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정우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다른 방으로 옮겨주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위안을 받도록 합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5번 조명을 밝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71번입니다. 침해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71번에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은 5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은 가족 수발 부담을 줄여줍니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비약물요법에 해당됩니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집중력 향상을 하는 활동입니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72번에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3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 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73번에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2번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가 옳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기술로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위해 대상자 눈높이를 갖게 눈맞춤을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명확하고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수용을 해줍니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을 비밀로 하지 않고 이름과 역할을 전달합니다.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장애 대상자 5. 판단력장애 대상자 74번에 제시된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3번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유형으로 위 지문들 외에 노인성 난청, 주의력 결핍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75번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와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는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이고 4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하지 않고 익숙한 사물을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입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76번에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키면 혼란 야기가 우려됩니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대상자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자주 가족을 인식시켜 줍니다. 77번입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77번에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 경련은 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을 말하고 뇌전증 간질이라고 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입안에 손수건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2번 몸을 꽉 잡아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은 치웁니다. 5번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 토산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78번에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는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약 복용으로 쓰러졌을 때는 따뜻한 보리차 등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2번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합니다. 3번 토사물은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지 않고 호흡과 맥박을 먼저 확인합니다. 79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지문을 보시고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인공호흡, 기도 유지를 가지고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79번에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2번 반응 확인, 다음 도움 요청, 다음 가슴 압박, 다음 기도 유지, 다음 인공호흡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의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80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지문 1번
30회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켜지 않고 제3동을 시행한 후에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2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가능한 시행합니다. 4번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5번 정상적인 호흡이 없고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을 합니다. 이상으로 40회 오후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